자, 교재 49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개발이고요. 개발은 지난주 언급했지만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고요. 또 개발의 종류, 민간 개발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최대한 집중하시면 돼요. 괄호 1번 봅니다. 부동산 개발의 개념. 여러 번 나왔지만 얘는요, 지금 문장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한 줄만 밑줄 합니다. 부동산 개발이라 밑줄 하세요. 인간에게 양호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공간을 제공하죠. 공간 동그라미.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개량 동그라미.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동산 개발은 바로 공간을 창조하는 활동입니다. 공간 활동이죠. 괄호 2번요. 개발에 대한 기초 개념. 자, 괄호 2번은요, 앞에다가 X 하시고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는 과거에 어쩌다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 안 보는 게 참 나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까지. 다음 페이지. 기분 좋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497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3번이 있죠. 개발의 주체.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 자, 주체가 세 가지입니다. 1번 공공부문, 2번 민간부문, 3번 공사 혼합부문. 자, 그러면 자, 공공부문은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그러면 공공부문이 개발 주체가 되면요, 괄호 얘를 다른 말로 제1섹터. 자, 제1섹터란 말은 바로 공적인 주체가 개발 주체가 돼요. 다음에 2번요. 제2섹터. 제2섹터하게 되면 민간 부문이 개발 주체가 되죠. 주로 개인이나 조합을 말하잖아요. 토지 소유자. 1번, 2번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요. 3번 제목을 모두 밑줄 하세요. 공사 혼합 부분은 다른 말로 뭐죠? 정부 민간 공동개발입니다. 정부 민간 공동개발. 정부 민간 공동개발을 가리켜서 제3섹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근 시험에서 제3섹터가 뭐냐 하게 되면 정부 민간 공동개발이구나 뜻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만 밑줄 한 거예요. 자, 제3섹터가 정부 민간 공동개발을 했잖아요. 제3섹터를 최초로 시행한 나라가 어딘가 하면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제3섹터를 출발했거든요. 어쨌건 제3섹터 하게 되면 바로 정부 민간 개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모 2번 내려가죠. 개발의 형태와 단계. 자, 1번 개발 형태가 표를 보니까 복잡해요.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1번 직렬형, 2번 기본형, 3번 시행, 처분, 병행형. 이런 거 다 공부하면요, 여러분들이 학교로만 공부해도 1년도 모자랍니다. 버릴 거 버리세요. 이 파트는요,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3번은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다 버리시고 2번 기본형 하게 되면 기본형. 개발의 가장 기본형은 1번 보시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우인데, 지금부터 단어 5개만 밑줄 하세요. 계획 단계, 협의 단계, 세 번째가 계획 인가 단계, 사업 시행 단계, 처분 단계. 이렇게 5단계 순서. 계획하고 협의하고 인가받고 사업 시행하고 처분한다. 이가 바로 가장 일반적인 기본형이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은 있어요. 15회 때. 이런 게 읽고 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7번, 괄호 2번. 부동산 개발 과정의 7단계 순서, 7단계. 이 파트가 이제 또 더러더러 나옵니다. 앞으로 모의고사 등등에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7단계 과정은 역시 순서도 알아야 됩니다. 개발의 순서가 먼저 1단계는요, 아이디어 단계 또는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가 되고요. 목차부터 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2단계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인데 괄호 밑줄 합니다.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전 실행 가능성. 세 번째, 자, 부지 확보 밑줄. 4번요. 타당성 분석인데 괄호 밑줄 합니다.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요 2번, 3번, 4번이 순서가 생각보다
공부하면 멍해지고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2번, 3번, 4번이잖아요. 가운데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이 뭐지? 부지 확보. 부지 확보 앞에 게 뭐지? 2번. 괄호에서 전 실행 가능성. 전 동그라미. 전이니까 전자가 붙어요. 전 실행 가능성. 그럼 4번은요. 3번 다음에 4번이 4번은 뭐지? 전자가 빠지고 실행 가능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3번 기준으로 부지 확보를 중심으로 그 선이 전 실행 가능성. 4단계는 실행 가능성. 이러면 구분이 쉽게 될 겁니다. 다음에 5번. 다음에 이제 자금을 조달하죠. 금융 단계. 다음 6번 공사하죠. 건설 단계. 7번 팔아야 되겠죠. 마케팅 단계. 이렇게 7단계 순서인데 이 순서에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1단계가 구상 단계 또는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개발은요. 무엇보다 아이디어, 즉 아이템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아이디어 하게 되면 아마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도박 도시 아시죠? 라스베가스. 예. 가보고 싶은데. 자, 라스베가스는 가장 유명한 도박 도시잖아요. 그 라스베가스가 개발입니다. 처음에 이 라스베가스는요. 완전히 사막입니다. 전부 사막입니다. 흑울판입니다. 야, 멋진 개발이잖아요. 그 사막을 전부 다 최고의 도박 도시 만들었으니까 기가 막힌 개발이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럼 이 라스베가스가 다시 말하면 도박 도시죠. 예.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도박이요. 예. 웬만한 도박 중도자 아닌 다음에는 뭐 매일같이 도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식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라스베가스가 도박 도시긴 하지만 도박은 주로 언제 합니까? 주말에. 주말 되면 이제 복잡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평일날에는 장사가 안 돼.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뭔가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아이디어가 또 뭐냐? 컨벤션입니다. 해석하면 전시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전시를 개최합니다. 유명한 미술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개최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요 평일날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냥 안 가고 도박하고 돈 다 잃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요것만 처벌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아이들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멋진 최고의 이제 도시가 된 거예요. 바로 아이템의 아이디어의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은 항상 이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자, 아이디어 하게 되면 이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현대그룹의 창업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 유명한 고 정주영 회장이죠. 그분 일화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언젠가면요. 1970년대 초반에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제 5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때 그 당시에 그 박통 당시에 저 강원도 쪽에 소양강 댐이 있죠. 소양강 댐. 예. 소양강 댐 공사를 하기 전에 그때 박통이 바로 건설회사 총수를 불러요. 가장 굴지의 건설회 총수를 4명을 불러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당시에 현대건설의 정정 회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굴지의 회사 건설회사 총수를 4명 불러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상의합니다. 자, 정부가 이참에 댐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좀 협조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각 건설사는 어떤 생각할까요? 우와, 찬스다 이거. 예, 우리 회사가 딱 참여만 되게 되면 큰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참여만 하게 되면 전부 다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의 정중 회장은 남들이 전부 다 사업 참여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역발상 딴 생각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지도를 걸어봅니다.
물이 쭉 내려와서 이제 강이 서울 지나서 쭉 통과하잖아요. 지도를 딱 펴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뚫어지게 지도만 쳐다봅니다.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지도를 쳐다보면서 과연 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디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까, 혜택을 볼까. 그럼 댐 공사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홍수 피해가 최소화되는 지역, 침수가 최소화되는 지역, 그걸 여러 군데 예상합니다. 여기다 예상합니다. 이걸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좁히고 지우고 좁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한 군데를 딱 결정합니다. 여기가 바로 서울의 강남의 압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댐이 딱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은 지금은 형편없는 논밭이지만 가장 침수라든지 등등의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그 결론을 낸 다음에 참여를 떠나서 바로 이제 밑에 바로 불러요. 본부장 불러서 야 본부장, 우리 그룹이 가진 총 현금이 얼마야? 얼마 있다고 하니까 안 돼. 당장 일주일로 2배를 만들어.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더 만들으라고. 자금을 총동원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올인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댐 공사가 개발되었잖아요. 그래서 올인한 이 땅은 이제 지금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현대그룹이 크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남들은 전부 다 저 개발 참여해서 사업 이익만 내려고 고민하는 사이에 본인은 그 이후에 지도를 다 분석해서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빛납니까? 그만큼 아이디어는 중요합니다. 참 멋진 판단이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두 번째가 예비적 타당성 또는 전 실행 가능성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목에다가 적어줄래요? 이렇게 화살표 개괄적 분석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괄적 분석이다. 개괄적 분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대충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고 대충 얼마의 수익을 얻을까 아주 개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단계 의미 아시겠죠? 개괄적 분석이니까 3번 보시면 밑줄 하세요.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 개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단이 서게 되면 세 번째,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하죠. 다른 말로 입지 선정 단계가 돼요. 땅을 확보하자. 이제 땅이 확보가 되었다면 이제 네 번째 타당성 분석, 즉 실행 가능성 분석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구체적 분석입니다. 이제는 아주 땅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뭐지? 다시 말하면 얘가 이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다시 말하면 이제 현금 수지 분석입니다. 현금 수지 분석. 아주 구체적으로 현금 수지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사업계획서가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를 아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가 됩니다. 다섯 번째, 자금을 만들어야 되겠죠. 주로 대표적인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금융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PF 금융으로. 6번, 자금을 조달받았으니까 이제 공사하죠. 건설 단계. 7번, 마케팅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마케팅 단계는 개발 아무리 잘하면 뭡니까? 분양 안 되고 임대가 안 돼버리면 회사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7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마케팅입니다. 안 팔리면 끝장입니다.
그러면 마케팅 하게 되면요. 2번이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미천입니다. 마케팅은 개발 사업 초기부터 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언제부터? 초기부터. 초기 동그라미 초기. 그러니까 비록 7장의 순서지만은요. 마케팅은 처음부터 마케팅을 고려해야 됩니다. 초기부터 필요하지. 과거 우리 시험은요. 마케팅은 개발의 중간 단계부터 필요하다. 틀린 말입니다. 초기부터 마케팅이 필요해요. 3번요. 3번. 3번 보게 되면 첫 줄 끝에 군소 임차인이 나오고 두 번째 줄 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정박 임차인이 나요. 군소 임차인과 정박 임차인.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두 번째 줄 보시면 중간부터 보세요. 밑줄합니다. 중요 임차자 괄호 정박 임차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중요 임차인, 정박 임차인은 미리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개발 사업 합니다. 자, 시내 대로변에 이런 빌딩 많이 보셨죠? 이런 빌딩요. 15층, 20층씩 합니다. 큰 상가 빌딩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1층입니다. 1층. 그러면 이 큰 상가 빌딩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1층은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입점이 되어 있던가, 1층이. 큰 대형 빌딩. 앞으로 잘 보시면 1층 빌딩은요, 주로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은행. 은행들이 많습니다. 얘가 바로 종료 임차입니다. 정박 임차인. 방금 나왔잖아요. 군소 임차인이 있고 정박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정박 임차인은 쉬운 말로 중요한 임차인이고 그러면 군소는 뭐죠? 안 중요한 임차인,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사업 하게 되면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얘를 미리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야지 개발 사업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미리 확보하자. 그럼 이제 이 상가 빌딩을, 대형 빌딩을 짓게 되면 자, 일단 얘가 중요합니다. 입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은행하고 이제 서로 협상합니다. 위치가 좋으니까 당신 은행이 들어 입점하세요. 입점하게 되면 은행은 한 번 들어오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가잖아요. 공실 걱정이 없어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조금은 싸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지으니까 당신 은행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은행은 특수시설이죠. 금고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확보하게 되면 1층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군소 임차입니다. 얘들은 그만하죠. 왜? 들어왔다가 필요 없으면 또 나가고 덜쭉날쭉 하다가 한다는 게 뭐냐? 중간에 공실이 많이 생겨요. 공실이. 필요하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나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중간중간 공실이 생기니까 공시가 반영해서 임대를 조금은 높게 받아요. 그래서 항상 개발 사업은요. 얘를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정박 임차. 이런 말이 바로 동감이 3번의 내용입니다. 밑에 애드 쇼핑센터와 임차 17 네모 있죠. 다 갖다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 부동산 개발의 분류. 크게 두 가지 기억나시죠?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뭐가 중요하다? 민간개발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입니다. 그거 아니면 또 가볍게 보시면 돼요. 바로 1번과 2번은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3번이 있죠. 택지개발의 의. 3번은 X.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대로 갖다 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디까지? 다음 페이지까지요. 요즘 나올 성격이 아니고요. 그럼 이제부터 걸어 4번 보게 되면 504페이지. 드디어 공룡개발과 민간개발입니다. 자, 1번 공룡개발. 자, 강의 노트 보시면요. 강의 노트 잠시 볼까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뒷페이지죠. 부동산 개발은요. 1번 개발의 의의와 과정은 7단계 순서 공부했잖아요. 7단계. 얘도 책으로 공부했고, 목차 2번 개발의 분류, 공룡개발, 민간개발도 책으로 공부합니다. 필기를 할게요. 책에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공룡개발과 민간개발을 보는 겁니다. 책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504페이지 1번 택지 공룡개발은 무엇이냐. 즉 개발 주체가 공적인 주체죠. 공룡개발. 이 부분도 두루두루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공룡개발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택지 공룡개발입니다. 자, 공룡개발은 말 그대로 공적인 주체, 국가 등이 개발합니다. 공적인 주체. 주로 어떨 때요? 대규모 토지 개발입니다. 대규모. 공룡개발이 필요한 이유는요. 목적은 뭐지? 바로 집가 안정입니다. 다른 말로 투기를 막자. 투기 억제가 목적입니다. 투기를 억제하자. 이러한 목적으로 대규모 공룡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룡개발은 답이 나왔잖아요. 누가? 공적인 주체가 개발합니다. 사적 주체가 아니에요. 공적인 주체가 국가 등이 어떻게 개발하지? 바로 매수 방식입니다. 매수 방식. 다시 말하면 토지를 강제 취득하죠. 수용 방식. 토지를 강제 취득합니다. 이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되면 이것을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룡 개발하게 되면 누가 공적인 주체, 국가 등이 어떻게 수용 방식이다. 바로 매수 방식입니다. 강제 취득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을 봐야 되겠네요. 장점은 뭐냐? 여기서 장점이 나와요. 장점. 공적인 주체가 개발하니까 첫 번째,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획적 토지 이용입니다. 출제가 된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요. 일단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정부가 공용 개발하는데 그러면 이 지역을 전부 다 수용하죠. 수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니까 땅값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땅값이 올라가면 이 집가 상승분은 소유자가 가져갑니까? 국가가 가져갑니까? 국가가 가져갑니다. 얘가 뭡니까? 바로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개발이익은 환수가 된다. 이런 개발이면 지금 대장동 사고 같은 그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이 두 가지만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1단의 지역을 수용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수용하고 보상금 주니까 보상금이 넉넉치가 않아요. 다른 말로 재산권 침해죠. 따라서 첫 번째 단점입니다. 당연히 수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맨날 싸워요. 마찰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제 취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 취득의 애로점이 많습니다. 소유자는 반발합니다. 어쨌건 협의하고 수용하고 재결 단계 거치면서 일단은 어차피 수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또 뭐가 생기지? 두 번째, 대규모 개발이니까 이걸 전부 다 수용하는데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들어가요. 즉 사업 비용 부담, 이것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영개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결국 공영개발은 공적인 주체다, 매수 방식이다, 장점이다. 이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자, 책을 봅니다. 책 보겠습니다. 504페이지예요. 1번 공영개발은 505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볼까요? 공영개발의 개념은요. 기업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정부, 지자체, 각종 공사. 뭐죠? 공적 주체. 네 번 내려가면요.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공권력에 의해서 전면 매수하여 전면 매수 밑줄, 즉 매수 방식이다, 수용 방식입니다. 4번요. 공영개발의 기본 원칙은 제목만 밑줄 하시면 돼요. 제목만. 공영개발을 통해서 1번 기업번 밑줄, 도시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요. 니은번 밑줄, 쾌적한 주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디귿번은요, 과로만 밑줄, 사유재산권의 보호. 이 말은 뭐냐면요. 자, 7번 볼까요? 수용 방식이잖아요. 수용하더라도 이때 보상금 주잖아요. 이때 보상금이 다시 말하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재산권을 보호한대요. 물론 보상이 미흡할 때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4번 부동산 공급과 관리 밑줄, 그만큼 대량 공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죠. 6번 내려가죠. 장점과 단점. 장점에다가 눈에 힘을 주시면 돼요. A번 밑줄입니다. 계획적인 토지용 밑줄. 10번도 밑줄 하세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다 밑줄. 설명 다 들었습니다. D번 단점. 나머지 B번과 D번은 어차피 다 아는 거잖아요. B번 보시면 자, 끝에 보니까 택지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 대규모 토지 개발. D번은 투기를 방지하고 집가 안정 다 적어드렸잖아요. 다음에 D번 단점은요. 소유자가 반대한다고 했죠. 반발이 심해요. 따라서 A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심하다. 그만큼 토지 취득은 애로사항이 크다는 점입니다. B번 밑줄입니다. 과중한 재정적 부담 밑줄. 막대한 사업비용이죠.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이 그만큼 부담이 된대요. 공영개발은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래 2번. 민간개발 앞에다가 별표 하시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집중 출제가 돼요. 목차부터 볼까요? 동암 1번 자체개발사업, 2번 지주 공동사업인데 자 종류 다시 목차 봅니다. 내려가니까 기업번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니은번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디귿번 투자자 모집형. 다음 페이지. 미음번 사업 위탁 방식, 동암 3번 토지 신탁 방식.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
5번 기타 개발로서 기업번 등가 교환, 니은번 신차지 방식.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디귿번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 항목이 많잖아요. 꽤 많죠. 그러면 민간개발은요.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를 뽑았었네요. 5개 뽑아서. 그럼 이제 문제가 상상이 되죠. 5개 뽑아서 지문을 구성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1번 자체개발. 자체개발은 너무 쉬운 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개발해요. 토지 소유자 밑줄. 소유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비용 조달하고 전부 다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번. 장점은 당연히 A번 모두 밑줄 하세요. 개발 사업의 이익은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얘가 자체개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시험은 단어 하나만 싹 바꿔서 물으면요. 여러분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쉬운 것도. 바꿔볼까요? 자체개발 사업의 이익은 모두 건설업자에게 귀속이 된다. 말 싹 바꿨잖아요.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동그라미.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이거를 그냥 건설업자 집어넣어 버리면 찾기가 헷갈려 버립니다. 충분한 연습이 안 되면. 항상 학교는요. 단어 한 개 장난칠 때가 가장 많습니다. 모든 이건 소유자가 가져가고 니은번 단점. 단점은요. A번 밑줄. 사업의 위험성이 높다 밑줄. 위험 동그라미. 위험 부담이 가장 커요. 위험이 높다. B번도 밑줄입니다. 자금 조달 부담이 크다. 모든 것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혼자 하니까 개발의 노하우를 몰라. 또 돈도 많이 들어가. 위험도 커. 개발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2번 지주 공동개발이 필요합니다. 지주 공동개발. 따라서 지주 공동개발은 밑줄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밑줄. 소유자가 땅을 제공하고 또는 개발업자가 일단 또 건물 지어주고 여러 등등 해서 두 가지 형태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주 공동개발입니다. 그러면 지주 공동사업이죠. 자, 5번째 줄 보시면 지주 공동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줄 내려가서 밑줄 하세요.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하는 데 있다. 바로 한마디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주 공동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주 공동개발의 형태가 지금부터 아주 많습니다. 공동개발. 기업번 공사비 대물 변제, 니은번 공사비 분양금 지급, 디귿번 투자자 모집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제목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자, 공사비 대물 변제는요. 공사비를 건물의 일부로 주겠대. 개발 다 해서 자, 첫줄 보시면 소유자가 밑줄입니다. 건설 공사비의 변제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하는 방식 밑줄. 그래서 건물의 일부로 주는 것이 바로 대물 변제 방식입니다. 니은번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은 제목 그대로 보세요. 공사비를 분양금 받아서 주겠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분양금 받아주겠대. 디귿번 투자자 모집도 제목 그대로 공사비를 투자자 모집해서 자금을 맞춰가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특별한 논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미연번 사업 위탁 방식 중요해요.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토지 신탁 방식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주세요.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사업 위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을 같이 묶어서 비교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요. 설명부터 먼저 해드리고 얘는 아주 빈출입니다. 그런데 내용만 아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다음에 개발업자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신탁회사라도 무방합니다. 신탁회사. 그러면 요 흐름을 보시면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개발해 달라고 땅을 맡깁니다. 땅을 맡기니까 얘는요, 땅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위탁자가 돼요. 그러면 얘는 땅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수탁자가 돼요. 내 땅 좀 개발해 주세요. 당연히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요. 문제는 뭐냐? 문제. 땅을 맡기면서 등기, 소유권 등기 있잖아요. 얘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고, 등기를 넘겨주면 찜찜하잖아. 등기를 안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3번하고 4번입니까? 사업 위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 보시면서 땅을 맡기면서 소유권도 등기 다 넘겨줍니다. 등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신탁자가 붙어요. 신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붙어버리면 무조건 등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항상 소유권 등기가 형식적으로 넘어가면, 등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신탁 방식입니다. 근데 등기 넘기는 마치 뭔가 뺏기는 기분이잖아요. 하나 불안해서 등기는 절대 못 넘겨줘. 등기를 이렇게 소유자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등기는 소유자가 가지면서 개발만 해주세요. 개발만. 얘가 뭐죠? 사업만 맡겼잖아. 사업 위탁. 얘가 바로 사업 위탁 방식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신탁자가 붙고, 등기가 안 넘어가면요, 사업 위탁 방식입니다. 사업만 맡긴 거예요. 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도대체 사업은 누구 명의로 하죠?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니까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자, 토지 신탁 방식은 등기를 다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얘가 등기를 형식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출처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은 등기를 안 넘겨줬잖아요. 땅 뺏길까 싶어서. 그럼 등기를 누가 갖고 있지? 소유자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위탁 방식은 누구 명의로? 소유자 명의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소유자 명의로. 그래서 이제 요 흐름만 구분하시면 돼요. 요 흐름만. 그러면 자, 등기를 신탁에서 다 넘기니까 신탁 방식이 되고, 근데 등기를 개발업자한테 안 넘겨주고 내가 갖고 있을래요. 위탁 방식이 되고요. 자, 그러면 개발업자나 신탁에서는 왜 사업을 공동사업을 해줍니까? 이렇게 사업을 다 해주면서 개발 사업에 따른 수수료 해서 얘도 수수료가 목적이고 얘도 수수료가 목적입니다. 보통 신탁회사가 수수료 받게 되면요, 수수료가 아마 5% 6% 될 거예요. 5% 6%.
이게 1000억 사업이면 50억, 60억입니다. 수수료가 장난하면 큰 거예요, 수수료가. 따라서 얘들은 무엇이 목적이다? 수수료가 목적입니다. 자, 요런 보시면서 책을 보시면 돼요. 자, 미연번 사업 위탁 방식, 위탁 동그라미. 등기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래서 자, 이제 설명 다 했습니다. 이는 첫 줄, 밑줄 하세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형태인데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치르겠다. 수수료 동그라미.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수수료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또 밑줄입니다. 자금 조달은 토지 소유자 밑줄. 토지 소유자가 등기 안 넘겨주잖아요. 지가 돈 다 대야 돼. 또 얘는요. 사업은 누구 명의로 하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3번요. 토지 신탁 방식, 신탁 동그라미. 신탁자가 떴다. 무조건 등기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등기가 넘어가요. 따라서 기억번. 두 번째 줄부터 봅니다. 이는 사업 위탁 방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밑줄입니다. 신탁 회사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밑줄. 자, 세 번째 줄. 따라서 지주 공동사업 유형이라는 보지 않는다. 이거 삭제하시고요. 따라서 지주 공동사업 유형을 보지는 않는다. 삭제하시고. 이런 거는 출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기본서들이 책들이 얘는요 공동개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공동개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문장 그냥 삭제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부분까지는 출제가 어렵고 또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사업 위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은 크게 뭐가 다르죠? 등기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사업은 누구 명의로 사업을 하느냐. 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이어서 4번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 얘도 쉬운 말입니다. 자, 컨소시엄은요. 뭐죠? 연합으로, 공동으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아주 큰 고속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워낙 큰 사업이니까 건설회사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뭐지? 컨소시엄으로 사업하는 것이 바로 컨소시엄 방식입니다. 따라서 컨소시엄 방식은 기업은 뜻만 밑줄합니다. 밑줄하세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회사 간에 공동으로 연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5번. 기타 개발. 자, 기타 개발은요. 기업은 등가 교환 방식 꼭 알아야 되고요. 니은번 신차지 방식도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 있죠. 디귿번.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 통째로 X. 보지 마세요. 시험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등가 교환 방식과 신차지 방식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가 교환 방식은 교재 설명을 보기 전에 등가 교환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나누어 가지자. 나누어 가지자. 그러면 얘는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여백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주면 돼요. 땅 주인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 자, 땅을 갖고 있는데 개발업자가 땅 주인한테 제안합니다. 내가 당신 땅 위에다가 10층 빌딩을 지어줄게. 이렇게. 빌딩을 지어줄 테니까
이것을 다 지어주게 되면 1층부터 5층까지는 네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6층부터 10층까지는 우리가 공사비 들어가지 얘를 우리가 가져갈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가진다. 이가 바로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지. 등가 교환은 나누어 가지는 방식인데 그러면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돈으로 받았습니까? 건물로 받았습니까? 건물로 받았잖아요. 얘가 뭐죠? 대물변제. 얘가 바로 대물변제. 건물로 변제받아 공사비를. 대물변제. 그러니까 공사비를 건물의 일부로 변제받았잖아요. 그럼 따로 여기서 개발업자는 자, 건물의 일부로 수수료 대신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수수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여기 잘 나와요. 없다. 앞에서 봤던 토지 신탁이나 사업 위탁은요, 얘들이 뭐지? 개발 다 해주고 수수료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얘는요, 수수료가 아니라 이렇게 지어주고 건물을 받은 거야. 수수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끝. 책을 봅니다. 책. 자, 책을 보시면 등가계한 방식은 동그라미 A번 보시면 A번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 가격과 건축 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이다. 여기까지가 등가 교환 방식, 나누어 가지는 방식입니다. 니은번 신차지 방식. 신차지 방식. 자, 차지가요. 1번 용어입니다. 1번 용어. 그러면 신차지 방식은 뭐냐? 그러면 신차지 방식도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교재를 보면 더 수월합니다. 자, 신차지 방식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으로. 땅 주인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 다음에 개발업자가 있어요. 앞에서는 얘가 건물 10층 지어주고 나눠 가졌잖아. 등가계하는. 근데 얘는요. 건물 짓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처음부터 땅 주인한테 땅 좀 빌려주세요. 임대차.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니까 쉽게 말하면 한문으로 차지. 차지. 그러니까 임대차 적에 차자잖아요. 땅을 빌린대요. 빌립니다. 그러면 소유자는요. 자, 땅을 빌려줬잖아요. 예, 같은 땅인데 얘는 빌려줬고 얘는 빌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같은 땅인데 소유자는 빌려준 땅이잖아요. 같은 땅인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땅은 바로 저지라고 불러요. 저지. 일본 용어입니다. 저지. 그래서 일본 용어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냥 무시하세요. 시면 나오니까. 예. 같은 땅인데 얘는 빌려줘, 얘는 빌렸잖아요. 예. 같은 땅인데 예. 빌린 땅이니까 차지라고 부르고 소유자는 이제 빌려준 땅이니까 이런 땅을 주로 저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얘는요. 시험과 무관하니까 일단 패스합니다. 자, 땅을 빌렸다. 그래서 빌렸으니까 한 20년쯤 빌려가지고 얘가 이제 건물 짓는 거야.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땅을 빌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항상 빌린 땅이니까 매달마다 따박따박 임대료 지대. 예. 그러니까 따박따박 바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는 지대.
항상 임대차 기간 중에 고액의 지대를 지불하고요. 그럼 이제 기간이 한 20년쯤 잡았다면 2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가 만료가 되었잖아요. 만료가 됐는데 건물이 남았잖아. 남았으면 건물을 그냥 주지는 않겠네. 예. 건물은 당시에 20년 지났기 때문에 낡은 건물이잖아요. 그만큼 시가로 돈 받고 또 넘겨야 되겠지.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책을 보시면 돼요. 자, 신차지 방식은 밑에 보니까 A번, B번, C번이 있죠. A번, B번, C번. A번, 계약 체결 밑줄.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시는 당연히 계약만 체결하지 권리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B번, 계약 기간 중 밑줄. 계약 기간 중. 땅을 빌렸으니까 계약 기간 중에는요, 고액의 지대 밑줄. 당연히 임대료줘야 됩니다. 임대료줘야 되고요. C번 동그라미 C번이 계속 출제가 되었죠. 앞으로. 우리 시험은요. C번만 묻습니다. C번만. 모두 밑줄 하세요. 차지 계약이 종료가 되면 토지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돌려줘야지.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되고 건물은요. 자, 시가로 양도된다. 시가 동그라미. 그러면 시가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유상. 건물은 유상으로 또는 시가로 양도합니다. 그러면 틀린 말은 뭐지? 건물도 무상으로 하면 틀린 말입니다. 건물은 유상으로 또는 시가로 양도합니다. 요 문장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표있지 구차지, 신차지, X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예. 쓸데없는 공부가 돼요. 다음 페이지. 자, D급은 건설 협력금 방식은 처음부터 보지 말라고 했어요. 넘어갑니다. 511페이지. 자, 목차가 제3색대의 토지개발인데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동그라미 3번이 뭐죠?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자본 도입이 있죠. 요거 동그라미. 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봐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 기업번 BTO 방식, 2번 BTL 방식, 3번 BOT 방식, 4번 BOO 방식. 요 과정은요, 야구가 나는데 얘도 출제가 잘 되거든요. 요 과정은 이제 요 과정만 따로, 얘는요 따로 3월 달에 한번 설명 들어버리면 그냥 쉽게 와닿아요. 3월 달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 가로 5번 개발 유형에 따른 분리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